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를 어길 때도 사실상 처벌이 유예가 됐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관련한 소식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님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내라 이렇게 지시한 이후에 정부가 그 내용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예정됐던 내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대기업도 사실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계도 기간하고 또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은 또 3개월 해서 총 9개월의 유예를 해준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 재무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주 52시간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한 300인 미만 기업들이 내년 초에 시행을 한다 했을 때 그걸 두고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해당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 내에 많이 좀 제기가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그렇게 앞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30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예측이 됐었는데 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와 같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9개월이면 그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계도 기간이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발표를 보면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 이 충분한이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6개월 플러스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었는데요. 네. 이번에 장관께서 발표하실 때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 때 같은 6개월 플러스 3개월이라는 9개월 총 9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얘기가 될지 아니면 또 중소기업이 여러 사정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더 유예 기간을 늘리게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가 제대로 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네. 또 주 52시간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특히 노동계가 정부 정책의 후퇴에 대한 많은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순수히 지금 정부가 이러저러한 이제 좀 문제가 없이 정부 독자적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 입법 상황 그리고 노동계의 이런 반발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명확한 유예 기간을 얘기하지 않고 충분한 계도 기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1년 6개월 이런 1년 이상의 긴 유예 기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국회 쪽에서도 여야 간에 이런 기간을 놓고 지금 논란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될 것으로 혹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내에서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받을 만큼 노동 시간이 매우 긴 나라로 그렇게 나라 안팎으로 평가가 돼 왔죠. 그래서 주 52시간이 조기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 중소기업에 바로 예정돼 있던 52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여러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 기간을 좀 일정하게 설정한 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긴 형태가 되면은 사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주 52시간제를 좀 안착하자라는 그 취지가 거의 퇴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경기 상황하고 좀 판단을 해나가야겠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긴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정부의 보완책에는 이 계도 기간 연장에다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여기에도 좀 유연성을 가미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재난 상황 등으로 뭐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제한되어 예. 있었는데 이제는 예. 뭐 일감이 몰리는 특별한 기간에 또 뭐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유예보다도 노동계에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특별 연장 근로입니다. 아, 네. 사실 이 대책은 정부가 제시하는 그 이유로 사실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라는 게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면은 네. 그것 속에서 사실 이런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가 현재 제대로 통과 안 되고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여러 근로 환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시행령을 손봐서 경영상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재난이라든가 매우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만 인가가 됐던 것을 경영상의 어떤 필요로 해가지고 좀 더 근로시간을 특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정부가 나서게 되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법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위한 그런 이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그런 식의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노동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도기간 연장,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유연성 확대. 자, 이런 유연 근로제를 반영한 것이 노동계가 지금 반발하듯이 결국은 기업 쪽, 경영자 쪽 입장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그만큼 어렵다고 보는 거겠죠?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사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재무 상황이 어려운 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올해 2%대를 지킨다 아니면 2% 미만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할 만한 경기가 굉장히 침체한 상황으로 돌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더욱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 속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근로시간의 상한을 준다는 얘기고 생산을 할 때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 경기 상황을 봐서 좀 덜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판단에서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것이 한시적인 하나의 이제 대책이고 미봉책이라는 식의 중소기업의 입장으로 또 발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정책을 두고 노동계는 계속 정부가 올 초서부터 그동안에 밝힌 좀 노동 정책에 굉장히 후퇴하는 식으로 오면서 이번 정책도 완전히 노동계의 입장을 좀 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걸로 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책으로 좀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사 양측으로부터 또 여야로부터 전부 불만인 이 결과를 내게 된 이 탓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국회 쪽입니까? 아니면 정부 쪽입니까? 참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고 그런 가운데 정부는 우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탄력 근로제라는 것이 경사노위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또 야당은 6개월로 충분하지 않고 1년으로 늘려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때 탄력 근로제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그동안에 사실 정부가 노동계한테는 취임 초기서부터 소위 이제 친노동 정책으로 노동 존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하다가 작년 중반에 일자리 지표가 아주 악화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그 초기의 정부 정책을 크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다 보니까 노동계하고도 크게 엇박자 나거나 아니면 노동계하고 노종 관계가 굉장히 뒤틀어진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그 경영계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나오는 정책도 그들한테는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정부가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가운데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사실 어느 쪽으로부터 좀 그 호응을 받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운 그런 식의 이제 형국에 지금 놓여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정부가 이 보완책을 내면서 얘기한 것이 국회가 빨리 보완 입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지금 관련법은 어떤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까? 국회 쪽엔? 지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탄력근로제라는 것을 네. 현행은 3개월 동안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평균이 이를테면 주 52시간 또는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것을 좀 더 기업들이 근무체제를 더 특히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3개월에 6개월로 늘리는 것이 지난 2월 달에 경사노위 노동시간 관련된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특히 야당에서는 현행의 경선의 안이 충분치가 않다라고 하면서 탄력근로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지 통과시켜주겠다라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네. 계속 국회 내에서 지금 벌써 한 9개월, 10개월 가까이 공전장 상태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현재 국회 상황이 이 문제 말고도 워낙 여야 간에 대치하는 국면이 오래된 가운데 이 탄력근로제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제때 지금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셈이죠. 자, 최근에 이런 정부 쪽의 보완책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분노한다 이런 반응이 나고 있고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노동계와는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렇다고 선뜻 정권 초기 때처럼 노동계하고 뭔가 좀 화해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기업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고 경영 측에 좀 부담을 안 주는 방식의 정책을 찾고 또 추진한다고 하다 보니까 노동계로서는 사실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을 오히려 뭐 약속을 어기거나 아니면 뭐 줬다 뺏기식으로 네. 정부가 주 50시간을 하자 해가지고 법을 통과해 놓고선 자꾸 뭔가 주 52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뭐 탄력근로제라든가 특별근로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제도를 갖다 붙인다고 하면서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뭐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앞서의 노동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기업 측 편드는 그런 정책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총파업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아까 교수님께서 52시간제를 추진하는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해 줬습니다만은 자, OECD 국가와도 비교해서 52시간제 이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앞서도 제가 장시간 노동 국가라고 아니면 이거를 워커홀릭이라고 네. 이제 노동 중독 사회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직장에 매여 사는 식의 삶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래된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문제가 이제 뭐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월라벨 같이 여가라든가 아니면 가족을 잃고 직장에만 매여 사는 식의 어떤 직장 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봐왔던 거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장시간 노동하면 또 다른 후유증이 생산성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집중해서 일을 하지 않고 늘어진 노동을 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지 사고가 빈발한다든가 그런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폐해라든가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 해가지고 그 어렵게 여야 간에 그 합의를 봐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걸 어렵게 도입을 하고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면서 그 주 52시간의 시행이 이러저러한 이제 좀 우여곡절을 계속 제때 이제 시행을 못하고 늘어지고 늦춰지고 하는 식의 현재까지 상황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네,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혜택을 보는 이런 상생 방안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참 그 앞서도 현 정부가 여러 객관적인 상황도 안 좋고 또 여러 당사자들 노사하고도 얘기하기가 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서도 사실 그 호응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식의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 그래도 결국은 풀어 가려고 한다면은 네. 노사정 관계에서 핵심은 저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고 또 그렇게 풀어야 될 올바른 길이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계한테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뭐 대통령께서라든가 아니면 주부처 장관이라든가 하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복원한다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노동계 대표들을 다 불러서 경제 상황을 소상하게 알리고 그런 점에서 이런 제도가 유예되거나 도출될 그런 좀 이해를 구하고 경영계 같은 경우도 이것이 그동안에 그들의 어떤 그 이해를 충족시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길게 갈 것이 근로시간 단축인데 한시적으로 경제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이 노사 간의 합의를 바탕 삼아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그런 점으로 인식시키면서 노사 간의 이 제도를 나름대로 보완하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조치 취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설득하고 그리고 네.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현재의 어떤 더 이상의 경기도로운데 또 다른 갈등이나 분쟁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길이 대화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또 주력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